지도와 훈육도 아이가 위협을 느끼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 열린 집이 최근 절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다고 소리하다가는 범행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경상남도가 부채 상환을 한다며 13개의 기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사업 안정성이 없어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강원도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15년 연속 상위권을 달성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또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식사 지도를 하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만 아이가 위협을 느꼈다면 아동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육교사가 손바닥으로 식탁에 앉은 15개월 된 아이의 등을 내려칩니다. 뒤이어 아이의 입을 연달아 때리고는 휴지로 닦아줍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식사 지도를 하다가 빚어진 일이라며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집에서 막대기를 보며 울고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보였습니다. 잘 때 갑자기 막 울면서 일어나고 이런 건 있었는데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 못했죠. 빈혈 들었는데 애가 그걸 보더만 기겁했다는 거. 혹시나 상처받고 이랬을까 봐 조금 걱정돼서.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엄연한 신체학대라고 규정했습니다. 학대 의도가 없었더라도 아이가 위협을 느꼈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아이의 나쁜 습관을 고치려 한 훈육이 아이에 따라서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이 입장에서 이것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해가 됐다고 보여지면 이거를 학대로 진단을 하거든요. 어른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좀 더 강압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문단속은 절도 피해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있다고 소리하다가는 범행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 한 남성이 대문 앞에서 신발을 벗고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나와서는 대문 밖에서 신발을 다시 신습니다. 도둑입니다. 얼마 후 몰래 들어간 또 다른 집에서는 신발을 다시 신지도 못하고 맨발로 주랭랑을 칩니다. 집주인에게 들킨 겁니다. 몇 달 사이 같은 골목에서만 절도 7건, 4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폰이 없어져갖고 확인해 보니까 가방도 없어지고 이 동네에 뭐 도둑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그래서 저도 영혼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피해를 본 곳은 문을 잠그지 않은 집들이었습니다. 절도범은 별 어려움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눈에 띄는 가방만 들고 나왔습니다. 특별한 수법이 없는 절도범에게는 이렇게 문 열린 곳이 가장 쉬운 범행 대상입니다. 신발을 벗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법도 없는 절도범. 손에 들고 도망치다 떨어뜨린 신발이 단서가 됐습니다. 올 초에 우범자가 이사를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범자가 지나다니는 길에 연쇄적으로 그 범죄 피해가. 경찰은 절도 혐의로 32살 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상남도가 13개의 기금을 없애 1,300여 원을 부채 상환에 쓰기로 했습니다. 기금 수익 대신 예산을 지원해 그동안 해오던 민간 사업은 그대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관련 단체들은 안정성이 없어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는 공직자 양성평등 의식 향상 교육의 확산 계획을 수립하라. 경남 지역 여성단체들이 경상남도의 양성평등기금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성평등 지수가 하위권인 경남에서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성평등 의지가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경남도가 이제 더 이상 여성 정책을 포기하겠다라는 말과 같다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각종 기금 19개 가운데 13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양성평등과 환경보전, 중소기업 육성, 남북교류협력 등 공공성이 강한 기금입니다. 19개 기금의 총액은 5천억 원, 이 가운데 13개 기금 1,377억 원이 폐지됩니다.
경상남도는 폐지하는 기금을 부채를 갚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기금은 금리가 연 1.5%에 불과해 이자 수익으로 사업을 하기보다 금리가 3.5%인 빚을 갚는 편이 효과적이란 것입니다. 대신 융자로 지원하는 기금 3천억 원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도민의 수혜가 많은 융자스 기금은 법정 기금은 좀 존치를 했습니다. 사장돼 있는 운용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기금은 좀 폐지 쪽으로. 경상남도는 폐지하는 기금에는 예산을 배정해 그동안 해왔던 사업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기금의 상징성이 없어진다는 반발은 여전합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강원도에서 열린 96회 전국체전이 오늘 7일간의 열전을 모두 마쳤습니다. 경남 선수단은 종합 4위를 기록하면서 15년 연속 상위권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김대진 기자입니다. 초반 출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점수가 많은 단체전에서 줄줄이 탈락하며 위기를 맞았지만 개인전에서 곧바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역도와 수영, 마라톤, 사이클 등에서 부지런히 메달 사냥을 이어가 대회 사흘 만에 지난해 전체 메달의 절반을 넘는 131개를 따냈습니다. 고등부도 대회 5일째를 골든데이로 만들며 모두 30개의 금메달을 따내 4위 입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종합 1위 종목도 쏟아졌습니다. 훈련장도 제대로 없었던 우슈 쿵푸와 최고 성적을 낸 역도를 비롯해 야구와 탁구, 골프 등 9개 종목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7일간의 열전 끝에 경남 선수단은 역대 가장 많은 금메달 90개와 은 91개, 동 101개로 막판까지 접전을 펼쳤던 경북을 2천여 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임원 선수 모두 힘이 합쳐진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남 체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금년에 좀 부족했던 부분, 또 좋았던 부분을 잘 정리해서 다시 우리 16년 연속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풍성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수영의 유현지와 핀수영의 임민지가 한국 신기록을 만들어냈고 10개의 대회 신기록도 새로 쓰며 경남 체육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정부가 식품 안전을 위해 공익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포상금을 노리는 사람들, 이른바 식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성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마트로 걸어 들어가고 뒷사람이 몰래카메라로 찍으며 따라갑니다. 마트에 들어가자마자 휴대전화에 뜬 날짜를 찍습니다. 5분여간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더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하나를 단번에 집어냅니다. 이들은 한 달 뒤에서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마트 측은 제품 바꿔치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든데 어떻게 와서 한 번에 딱 찍어내느냐 이 말이죠.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른바 식파라치라 불리는 전문 신고자들로 인한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의 집계를 보면 부산 지역 마트를 대상으로 한 식파라치의 신고가 8월 이후에만 100건 넘게 집중 접수됐습니다. 전혀 납품하지 않은 음료수 제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가 하면 중소마트의 경우 CCTV 보관 기간이 길어야 한 달이라는 점을 노리고 3개월이나 뒤에 신고를 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선량한 상인들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지금 속출하고 있으니까 이 파파라치와 맞서서 소송도 불사하며 싸울 예정입니다. 유통기한 위반으로 판명되면 한 해 매출을 기준으로 마트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는데 식파라치들은 이 과징금의 20%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식품 위생을 위한 건전한 신고와 돈벌이를 위한 악성 신고를 구분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 전역에 지난 20일 저녁 7시부터 발령됐던 미세먼지 주의보가 사흘 만에 해제됐습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은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주말까지 계속 유입될 수 있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 어린이 등은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대우조선의 고강도 자구 계획과 그에 대한 노사의 동의서를 먼저 받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지원하기에 앞서 자구 계획 강화와
그 이행에 대한 노조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채권단의 지원 계획 시행은 자구 계획 마련과 노조 동의서 제출 때까지 전면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영암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오리가 고병원성으로 오늘 최종 확진돼 경남 지역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축산당국은 지난 18일 전남 영암 오리의 AI 의심 신고 직후 경남도 내 오리농가 240여 곳을 소독하고 임상 검사를 한 결과 이상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 축산당국은 전남 영암 AI 발생 농가에서 반입된 오리가 없고 접촉 차량도 없어 경남은 이번 발생과 무관하지만 방역과 점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3위의 항공정비업체와 경상남도 카이가 상호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사천의 항공 MRO 사업기지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경상남도와 미국 AAR사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어제 성남 서울공항에서 항공 MRO 관련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경상남도는 AAR사가 항공 MRO 사업과 관련해 사천 지역과 카이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AAR사는 60년 역사의 북미 1위, 세계 3위의 항공 MRO 전문 업체입니다. 창원지법 형사 3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상인연합회장 56살 조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인연합회 회장 직위를 이용해 투명하게 써야 할 발전기금을 횡령했고 거짓 명목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데다 횡령 횟수가 5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12년 한 대형마트가 낸 발전기금 가운데 4억 5천만 원을 빼돌렸고 경상남도가 지급하는 보조금 7,600만 원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